자, 오늘은 2020년 1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 절약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 시즌이 큰 추위가 지난주에 왔다가 이제 갔고, 앞으로 이제 소소한 추위 정도 있으면서 점점 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난방이 필요한 시기고요. 2월이 이제 끝나가니까 3월까지는 난방이 필요하고 4월 초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난방 시간도 이제 6분에서 3분으로 줄일 테지만요. 일단 큰 겨울은 지나갔다고 보고 난방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고요. 세대 기본 요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난방요금, 세대 급탕요금, 에너지 바우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이제 부과한 대로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논할 여지가 없고, 여기 보시면 공동 요금에 당연히 이제 공동시설과 뭐 경로당 급탕 이런 게 포함되고요. 중요한 건 공동요금 및 열 손실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공동요금 및 열 손실비인데 주로 열 손실비입니다. 총액의 3% 부과됐다고 했죠. 여기 총액은 보시면 9천만 원 정도죠. 9,400만 원인데 9,400만 원에 3%. 그래서 3927 해서 300만 원. 이거는 이제 대략 열 손실을 가정한 퍼센티지입니다. 이게 이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한 4% 부과했는데 열 손실이 여름엔 작겠죠. 그러니까 좀 작게 부과하고, 겨울에는 좀 크게 부과하는데 저희 1월달 3%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비용을 세대 난방요금과 세대 급탕요금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각각 단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단가 정하는 방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저희 단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탕수 톤당 단가는 3,840원, 약 4,000원 근처죠. 난방 단가가 740원. 톤당 1,000원이 안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은 난방비를 내게 되겠습니다. 자, 열 에너지 부분인데, 열 에너지는 이제 세대 난방비 21,000원, 2만원에 24도 산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급탕비는 23,000원, 저희가 한 6톤 정도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난방비보다 급탕비가 더 비쌉니다. 자, 기본 난방비, 열손실비와 공동요금이 이제 분배된 게 각각 합쳐서 대략 10,000원 정도 나오죠. 이게 이제 지난달하고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달은 이제 12월이죠. 그래서 보시면 난방은 지난달에 31톤, 12월에 32톤 썼는데 올해는 29톤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는 38톤 썼죠. 작년은 좀 추웠죠. 또 올해는 좀 따뜻했어요. 그랬더니 29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3시나 4시에 킨 적도 많거든요. 너무 추워서. 근데 올해는 대부분 6시, 7시, 8시에 난방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거의 10톤 이상 줄었습니다. 온수는 작년에 7톤 썼는데 올해 6톤, 지난달 5톤 썼는데 지금 이번 달은 6톤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사용량은 작년보다 좀 적게 썼고, 전기 사용량은 작년에 262에 비해서 지난달 255에 비해서 이번 달 전기를 많이 썼네요. 288. 아마 빨래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간헐 난방을 이용해서, 물론 유량계이긴 하지만 상당히 절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유량계가 더 좀 안 좋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 유량계를 사용했을 경우 단가도 낮고 이렇게 난방비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모두 열량계를 쓰도록 되어 있죠. 열량계를 쓰는 세대들은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개별 난방은 대략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 난방 유량계가 가장 적게 내고, 열량계가 법으로 이제 강제하고 있는 열량계가 더 비싸게 내고, 개별 난방은 중고 난방 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이렇게 되면 법으로 왜 열량계를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유량계로 바꾸고 합리적으로 간헐난방해서 따뜻하게 살고 난방비 적게 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겨울철 난방 올해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헐난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온도도 따뜻하게 살고 난방비도 적게 내고,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려워하는지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마다 정의량 밸브 세팅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계실에서 보내는 압력이 다르고 이제 난방 기사들이 세팅해 놓은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헐 난방으로 열량을 조절하려고 해도 저와 똑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집에 인가된 난방수 압력, 난방수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들어오고 있는지, 열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자재로 간헐 난방 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어오는 열량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혜택을 누리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난방 기사들이 다 일괄적으로 어떤 세팅을 해주고 이런 간헐 난방을 교육을 해준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적인 그 기관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은 이건 개인이 알아내서 하는 방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자기가 DIY로 해서 성공을 하면 그건 뭐 다행이죠. 그러나 그게 일종의 그 정보의 불균형,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정보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공공적인 그 기관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지역 난방공사도 움직이고 공사도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그래야 또 일반 업자들, 난방업자들, 기사들도 이제 그 지침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올해 간헐 난방이 많이 퍼졌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움직이려는 그런 것들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퍼뜨리고 이게 밑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공사나 그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겠나. 아니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미세먼지도 줄일 수도 있고 난방 왜 겨울을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라고 하겠습니까? 난방을 많이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배출되는 그 미세먼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난방을 절약할 수 있으면 미세먼지도 상당히 개선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뭐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일개 개인이고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개 국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런 행동들이 사회운동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해서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사회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유튜브 사회운동?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움직인다 하는 건 꼭 간헐 난방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를 해야죠. 간헐 난방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왜 연속 난방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선택권을 주고 연구를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비교해 보고 소비자 혹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간헐 난방이든 연속 난방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 이 부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더 폭발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조회수 해 주시고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